안녕하세요. 사이다스쿨 김프로입니다. 이 시간은 답답한 입시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는 사이다 토크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이다 토크는 내년에 입시를 치르는 예비고3 학생들을 위해 예비고3 과목별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토크를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는 자칭 전국 1탑급 영어 강사이자 주머니 속의 송곳으로 불리는 우리 영어 전문가 송프로를 모시고 예비고3 영어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토크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느낌 수학과 졸림 수학의 창시자 그리고 수학의 달인으로 불리는 수달 보노보노 이재호 원장님을 모시고 예비고3 수학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사이다처럼 시원한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시청부업자 김프로입니다. 수달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한 주 안 나오셨는데 네. 예,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이제 아직 학교 기말고사가 끝나지 않아서 네. 기말고사 준비하고 네. 또 수시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네. 전화 통화도 하고 예. 또 찾아온 친구들도 있고. 찾아오나요? 네. 잘해 주셨나 봐요.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찾아왔나요, 원장님? 네? 찾아온 친구 또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가요? 뭐 그냥 이니셜만 얘기해도 되고요. 예. 저기 사창동 C 고등학교, 사창동의 C 고등학교. 네. 예. 남학교인데. 남학교요. 예. 이번에 서울대 사회학과. 서울대학교 갔다고. 사회학과. 네, 네. 예.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합격을 했고. 예. 야. 그리고 뭐 다른 대학교도 합격했다고 들었는데. 예. 네. 교원대부고. 네. 지리교육과. 지리교육과 합격한 학생도 있고. 산남동 쪽에 있는 네. 여학교인데요. 산남동 쪽에 있는 여학교인데, 네. 예,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산남동 쪽에 있는, 네. 야, 그러면 올해 그래도 원장님께서 학생들 잘 지도해 주셔서 예, 좋은 결과가 있어서 학생들이 또 찾아오고, 이게 저도 보면 합격을 해서 찾아오는 학생도 있고, 안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만큼 학생들이 원장님을 찾아온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원장님이 잘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덕분에 잘 됐다 이런 의미도 되겠네요. 올 때는 뭐 학생들이 그냥 오나요? 맨입으로? 빵 같은 것도 사오고. 빵 같은 거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예. 게 더 부담스러워. 그렇죠. 예. 그냥 와도 되는데 그럼요. 고맙다고 감사 인사만 하는 것도 너무 좋죠. 맞아요. 예. 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군요. 자. 지난주 예비고3 영어 공부법 영상에는 많은 댓글이 좀 달렸습니다. 그걸 잠깐 소개하고 이제 본론으로 가볼 텐데요. 수진님께서 구독자분들의 댓글에 영상으로 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친절한 채널이네요. 근데 유튜브는 좀 친절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우리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계시면 그 댓글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알찬 그러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정님, 수준별로 공부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고1이면 어느 정도 영어가 완성돼야 한다는데 고2부터는 이과 학생들은 과탐 4과목을 해야 해서 그 말도 맞는 듯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영어를 해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송프로가 댓글을 달아줘야 되는데 송프로가 오늘 콜라스쿨 개국하느라고 예, 구독자분들 우리 송프로가 드디어 이제 콜라스쿨 개국하려고 오늘 빠졌습니다. 진짜로 개국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성민철님, 겨울방학이 역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비고3은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과목별로 좀 다르겠지만 예비고3 우리 학생들 수학 역전이 가능한가요, 원장님? 가능하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 역전 가능한 이유나 근거를 조금 이따 본론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름 방학은 좀 짧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겨울 방학은 길고 그래서 겨울 방학에는 역전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수달 원장님께서 잠시 후에 해드릴 거고요.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그렇죠. 지금부터니까 시작이니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그렇군요. 그 다음에 종성님,
고1, 고2는 기말고사 끝나고 생기부 작성 시즌인데 생기부 작성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생기부 시즌인데요. 요 생기부 작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영상을 만들든가 아니면 사이다 토크에서 생기부 작성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님, 냄새나는 구독자입니다. 이 지훈님이 어떤 냄새를 풍기셨냐면 수학 전문가다운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저희들에게 알찬 팁을 좀 알려주셨는데 구독자 105명 축하드립니다. 예비고3 학생들 역전을 위해 화이팅!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105명 됐나요? 네, 105명 됐죠. 축하드립니다. 예. 네. 우리 김프로님하고 송프로님이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근데 되게 이렇게 정체가 돼 있다가 우리 저 수달 원장님이 나오시면서 구독자가 갑자기 팍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 그래도 그러면 공부에서는 뭐니 해도 수학이 그럼요.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은가요? 제일 크죠, 수학이.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 처음에 이제 학원가 데뷔할 때 시간표 싸움에서 자꾸 밀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지금이라도 수학 그 대학원을 가서 수학 공부해서 가르칠까? 막 이런 좀 어줍잖은 생각을 좀 했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예. 어쨌든 우리 수달 원장님이 계셔서 저희들 그 조회수, 구독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기회에 우리 송프로 날려버리고 예, 우리 수달 원장님 그건 아니고 또 송프로님 또 잠 못 자요. 잠 못 자요. 네. 자, 그다음에 유리아님 열혈 구독자신데요. 벌써 11번째 방송이군요. 이제 지난번이 11번째고 지금이 이제 12번째인데 두 분의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3년 동안 지도했던 학생의 의대 사관왕 소식 축하드립니다. 요 이제 의대 사관왕 학생은 이제 제가 지도했던 학생인데 이 학생도 C 고등학교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원장님이 나오신 고등학교 저쪽 미평동에 있는 C 고등학교 있죠. 충북에서 제일 좋은 학교. 그렇죠. 충북에서 제일 좋은 학교인데 예. 이 학생이 이제 의대 사관왕인데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연대의대는 이제 교과 면접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대학교 의대 여기도 이제 교과 면접. 근데 여기는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면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 의대 여기는 이제 100% 서류 전형, 100%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 의대 여기는 수능 최저가 있는 지역 인재 이렇게 해서 네 곳에 의대를 합격을 했는데. 의대는 한 군데 합격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어쨌든 우리 미평동에 있는 C 고등학교 재학 중인 우리 학생이 의대 사관왕을 해서 저도 매우 뜻깊은 그런 한 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다양하게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렇죠. 공부뿐만 아니라 정보력을 누가 더 많이 갖추느냐. 그게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 네 군데 합격을 한 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성적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비교과 학생부 관리도 굉장히 잘했고 그 다음에 또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해서 수능 최저를 맞췄기 때문에 또 합격했던 그런 대학들도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또는 학생들 중에 의치학 계열, 의치약한수라고 하는데 의치학 계열을 준비하시는 우리 구독자 또는 학생들은 내신과 비교과 수능 최저 이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만 합격 가능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고3 수학 공부법.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도 수준 차이가 제일 큰 과목 아닌가요, 원장님? 그렇죠. 네, 수준 차로 그럼 수준별로 어떻게 나눠서 좀 그러니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대략적으로 나눠 본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세 개. 근데 이제 그 수학 이해도에 따라서 저는 나눠주고 싶고요. 수학 이해도에 따라서 얼마나 수학을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통 뭐 1, 2등급을 상위권으로 보고 1, 2등급이요. 예. 3, 4, 5등급 정도를 중위권, 3, 4, 5. 네, 그 6등급 이하를 하위권으로 이제 네. 대략 보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위권, 중위권이 이해가 되는데 하위권에 지금 6등급 이하면 그럼 6등급 이하 학생들도 어쨌든 공부는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6등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하위권도 나름의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 학생이니까 네,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이제 수준별로 또는 이제 수능까지 학생들이 좀 해야 될 여러 가지 뭐 원칙이나 규칙 뭐 이런 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이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 관계없이 네. 어차피 이제 하위권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수능을 대비해서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1년을 내가 어떻게 설계해서 공부해 나가는가. 연간 계획. 예, 이거 그게 말씀하시네요. 예. 그래서 제일 뭐 공부법은 좀 이따 이제 네. 하기로 하고 네. 일단 1년 계획을 한번 내가 짜보자. 네. 수능까지. 예. 그렇다 보면 이제 정시 쪽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네. 수시 쪽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네. 또 정시, 수시 동시에 이제 준비할 친구들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또 어느 학교 무슨 과 요거를 미리 몇 개 정도 정해 놓고 그 학교에 맞게 이렇게 1년간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그걸 한번 정리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내가 희망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입시 요강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네, 네, 수학이 어떤 식으로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고 반영이 수능 체제는 되고, 어떻게 네. 되고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수준별 또는 연간 계획에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일단 1년 동안 이제 공부하게 되면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네. 또는 이제 고3뿐만 아니라 뭐 재수생도 있고 N수생도 있을 거고 네. 전국적인 단위로 이제 평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체력적으로도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슬럼프에 빠지는 시기도 있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1년 중에 수능까지 5월 달하고 8월 달이 제일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5월과 8월 그 왜 그렇죠? 5월 달은 행사가 많아요. 행사가 그러니까 많아서. 요즘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 정상적인 생활을 학생들이 못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2까지 이제 고3이니까 고2까지 생활했던 5월 달은 행사들이 뭐 어린이날부터 스승의 날, 어버이날, 또 소풍, 뭐 여행 이런 게 이제 쭉 누적되다 보니까 4월 말 정도 되면 학생들이 조금 고삐가 풀려요. 늘어진다는 그러니까 거죠. 예. 3월, 4월 초까지는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다가 그게 이제 내 잠재력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똑같아요, 그거는. 근데 그걸 얼마나 슬기롭게 5월 달을 넘어가느냐. 또 6월 달 되면 원상복귀가 돼요. 모든 친구들이 대부분. 예. 근데 이제 5월 한 달 동안을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보내는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5월이 어쨌든 1차 방전식이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된 거죠. 막 네. 열심히 달려가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도 많고 네. 5월이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맞아요. 가정의 달이니까 엄마 아빠가 또 아주 가정적으로 대해줍니다. 애들을. 그러니까 애들이 좀 늘어져요. 예? 예, 그래서 1차 방전 시기가 5월이다. 예. 그럼 또 8월 같은 경우에는 또 왜 2차 방전 시기가 8월은 예. 더위에 이제 더워서. 학생들이 지치니까 8월 달은 체력적으로 많이 부모님들이 신경 써서 뭐 이렇게 보약을 해주신다든지 예. 학생들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할 때고 그렇죠. 요 두 개만 슬기롭게 잘 보내도 1년을 잘 마무리가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보약 말씀하시니까 제가 고3 시절에 아침에 꼭 먹었던 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우유. 예, 우유 500ml를 완샷 때리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께서 육모초라고 있어요. 아주 네, 쓴 거 있잖아요. 네, 네, 예, 네. 그 육모초. 그것도 한 500ml 먹고 그 두 개로 제가
체력을 보충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선에 그 고3 시절에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공부를 안 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부모님이 관리를 잘 해주신 거네요. 그거를 이제 제가 짰죠. 그래서 엄마, 나 아침에 우유하고 육모초하고 육모초 먹기 힘든데. 그래도 그냥 뭐 억지로 먹었죠. 몸에 좋다고 하니까. 쓴맛을 보셨네요. 인생의 쓴맛을 고3 때 봤습니다. 네. 그게 지금의 김프로가 된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진짜. 왜냐하면 그 쓴맛을 견뎌야지 달콤함이 오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수학 노트를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네, 예전에 네. 사석에도 한번 하셨는데 그거를 잠깐 말씀해 주시죠. 아, 왜 수학 노트가 도대체 어떤 노트인지. 예. 그거는 이따 이제 수준별로 그때 말씀하실까요?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네. 아니 지금 이제 총체적으로 어차피 네. 수준에 관계없이 내 노트를 내가 만들어 놓으면 이제 공부하는데 활용 방법. 그러니까 요거는 뭐 구독자분 고3뿐만 아니라 네. 수학을 공부하는 모든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럼 마지막에 한번 아니면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 주실까요? 노트? 네, 그거는 지금 해도 되고. 지금요? 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노트에 대해서 한번 노트,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공부하게 되다 보면 네. 중요한 개념이라든가 뭐 성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노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볼 수 있게끔 이 노트를 만들어 놓으면 네. 그 수능 준비 이제 한참 수시까지 그 1학기 그 내신까지를 마무리 졌을 때 이제 8월부터 11월까지가 본격적인 이제 수능 준비를 하는 단계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장 학생들이 뭐부터 해볼까요? 어떤 부분? 뭐 수열을 해봐도 되고, 예. 뭐 미분을 해봐도 되고, 그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야 될 기본 원리들이라든가 개념과 원리를 그거를 노트에다가 정리를 그렇죠. 하는 건가요? 그럼 이런 건 있겠네요. 예를 들면 개념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이제 뭐 모의고사 문제가 됐건 내신 문제를 풀다가 내가 개념이나 원리의 어떤 이해도가 부족해가지고 그걸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정리된 게 있으면 노트를 딱 펴가지고 그걸 보고 이 정적분의 이런 뭐 부피구하는 어쩐 이런 원리가 여기 있었고 내가 놓쳤던 개념이 이게 있었다. 그러면 금방 이게 이제 딱 충전이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거 찾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개념 노트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도 되겠네요. 그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개념 노트 정리를 해놓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모든 학생들을 다 시켜보는데 10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 할까 말까. 그럼 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사창동에 있는 C 고등학교 L군 그 학생은 노트 정리를 했나요? 그 친구는 시키는 대로 잘했어요. 잘했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도 우리 김프로님이 까불이들, 공부 까불이들, 공부 좀 한다고 네. 이제 이렇게 어깨 막 네. 힘주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가장 위험해요. 근데 그러니까, 수능이라든가 여기에서 실수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거든요. 아예 최상위권이라든가 그 밑에 부분 친구들은 좀 겸손하게 공부를 하는데 그 까불이들 그 부분이 제일 조금 위험한. 그렇죠. 자기 자신을 너무 좀 과신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까불이들이. 네. 그러다 이제 폭망하죠. 수능 끝나고 나면 순위가 뒤바뀌어 있어요. 그 밑에 애들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항상 유의 깊게 준비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렇군요. 노트 정리는 꼭 해주시면 좋겠고 잘 모르겠으면 제가 뭐 어떻게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노트 원장님 갖고 계신 노트 있잖아요. 그 노트 이렇게 드려도 보여드리면서 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차후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위권 학생들의 수학적 특징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의 공부 방법. 아까 이제 하위권이
네. 6등급 이하부터 하위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위권 학생들의 올바른 공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수학에서 하위권이라고 하면 이제 일단은 수학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게 나는 해도 안 돼. 수학은 어려운 과목이야. 네.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단계 친구들이 하위권에 속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스스로를 이제 나는 수학이 안 돼. 그리고 공부해도 안 돼. 네. 뭐 이런 친구들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라는 개념을 네.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두고 하위권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본인이 나는 이제 수학은 안 하겠다 이러면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위권은 아닐 것 같고 예. 나는 하려고는 하는데 안 돼. 안 되는 애들. 네. 예. 워낙 뭐 기초가 부족해서. 네. 예. 그러니까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요번 겨울 방학 때 다른 거 다 그만두더라도 예. 기본 개념 다지기를 앞에 뭐 상하부터 수원 수투까지 다시 한번 기본. 그게 이제 공통 과목이니까요. 그렇죠. 수학 상하를 기초를 잡고 네, 네. 그다음에 수학 원투. 네. 원투를 이제 2학년이면은 2학년 1학기 때 원을 배웠고 2학년 2학기 때 투를 배웠으니까 네. 공통 과목에 대한 기본 개념만이라도 잘 잡아놓으면 그럼 하위권을 탈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어차피 수능이라는 자체가 그 교과서 위주로 문제가 이제 출제되는 건 맞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응용되고 활용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분포가 되는 거지만 네. 그래도 하위권 학생이라면 일단 기본 교과서 수준의 문제를 네. 많이 지속적으로 풀어보고 네. 하위권 학생들의 특징이 금방 까먹어요. 수학에서.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공부를 했을 때 얼마만큼 기억을 하는가. 네. 그거에 맞게끔 문제집을 지난주에 보니까 영어도 뭐 좀 안 되는 친구들은 1단원, 2단원까지만 공부하고 맨날 보기만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그냥 도돌이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위권이나 하위권이나 모든 학생들을 문제집이 하나 있으면 일률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리지 않고 네. 예를 들어서 유형별로 문제가 있다면 유형별로 4문제 정도 있다면 2문제 정도씩만 풀려나가고 네. 어느 정도 1단원, 2단원 지나간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그건 학생들에 따라서 이제 체크해 보면 네. 얘는 어느 정도 기억력이 있다. 네. 그거에 따라서 밑에 2문제, 나머지 문제를 풀려나가고 나중에 뒤에 이제 종합 문제를 한 번 더 풀리면 하위권이나 중위권 수학이 어렵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의문을 드린 게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문과가 됐든 이과가 됐든 공통 과목으로 이제 74점 정도 있고 선택 과목으로 26점 정도가 있으면 네. 그럼 이 학생들은 과연 공통 과목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선택 과목 확통이 됐든 미적이 됐든 기하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너무 벅차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하위권 6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아예 선택 과목은 건드리지 말고 전략적으로 그냥 공통 과목만 노린다. 이런 전략은 어떤가요? 그게 더 하위권 학생들은요. 네. 아예 그냥 선택은 버리고. 네. 그러니까 다 하려다 보면 다 놓치니까 그 공통 과목만 노리면 되는 건가요? 네. 하위권 학생들은?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위권 학생들의 특징하고 공부법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개념이라도 확실하게 잡고 가자. 그거는 중위권, 상위권도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학력고사 시대에는 네. 뭐 우리 김프로님도 모든 학생들이 하나씩은 갖고 있었을 거예요. 수학의 정석. 저는 이제 제가 실력 정석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수학을 망쳤습니다. 네. 저는 실력 정석을 권하지 않아요. 네. 저도 괜히 공부 허영심이 있어서 애들은 다 실력 정석 들고 다니는데 네. 나만 기본 정석 갖고 다니면 왠지 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공부 허영심 때문에 실력 정석으로 되도 않는 실력 정석으로 공부해서 망친 케이스입니다, 제가. 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기 페이스대로 나가야지. 그렇죠. 옆에 친구가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휩쓸리다 보면 맞아요. 예. 우왕좌왕 내 그 목표를 못 이루는 그런 게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자꾸 옆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급해져요. 나는 잘 가고 있는데 괜히 옆 친구를 보면서 급해지니까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학생들의 특징과 중위권 학생들의 올바른 공부 방법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예. 중위권도 3, 4, 5등급 네, 그렇죠? 마찬가지겠지만 예. 일단 겨울 방학에 기본기를 다지고 기본기를 다지고요. 예. 기본 개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공통 과목 네. 살펴보고 그 3학년 1학기 때 내신에 들어가는 부분 네. 선택 과목을 빨리 선행을 한번 끝내놓고 요게 좀 다른 거네요. 하위권 학생들하고. 그렇죠. 하위권 학생들은 선택 과목, 확통이나 미적분이나 기하는 아예 건드리지를 않는데 중위권 학생들은 그래도 여기는 한번 훑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한번 훑고 가는 게 아니라 네. 반드시 하고 반드시. 넘어가야지 되는 부분이고 반드시. 왜냐면 이제 3학년 올라가면 또 학기 중에는 네. 해야 될 부분도 많고 양이 많아지고 모든 것을 다 관리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적인 여유 있을 때 겨울방학 때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년 계획표를 한번 짜보고 그렇죠. 예. 예,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뭐 할 거고 이게 아니라 그냥 대략적인 내가 수능 날까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마무리를 할까. 그러니까 제가 보편적으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6월 모의평가 보기 전까지는 일단 내 기본적인 베이스는 만들어 놔야 된다. 기본을 만들고 네. 예, 그럼 6월 이제 전까지. 6월 모의평가를 보게 되면 아마 3, 4, 5월 재학생들끼리 받은 모의고사 평가하고는 확연히 틀릴 거거든요. 그렇죠, 6월 모의평가에는 이제 고수들이 네. 뭐 재수생, N수생 애들이 막 들어오니까. 애들이 들어오니까 네. 자기 점수에서 많이 다운이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전국 시험이 되는 거네요. 동네 그렇죠. 시험이 아니라.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제 동네 시험이어서 같은 이제 그냥 재학생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실력이 안 나오는데 6월부터는 이제 무림의 고수들이 숨어 있는 고수들이 막 쏟아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는 웬만큼 본 거 같은데 내 등급이 툭툭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내가 지금까지 고수였는지 알았는데 네. 나보다 더 고수들이 있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 또 그 페이스에 말려들지 말고 자기가 자기 목표 페이스. 세웠던 거 그거에 대해서 그러네요. 이제 유지를 해나가는 게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계속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이 내 페이스를 유지를 해라. 예. 네. 그렇군요. 그 페이스를 강조하시는 거를 제가 예전부터 좀 듣긴 들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원장님은 또 본인의 얼굴, 페이스, 이 페이스 관리도 자기 페이스 굉장히 관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구독자분들 마스크를 쓰셔서 그렇지 이거 마스크 벗으시면 우리 원장님, 수달 원장님 피부가 수달처럼 아주 매끄럽습니다. 제가 어떤 말도 들었냐면 검지 않나요? 예, 아니 그거 뭐 색깔은 상관이 없어요. 이 피부, 이 페이스 자체가 제가 이제 그 친한 후배가 이제 열혈 구독자가 있는데 제 후배가 이 영상만 딱 보고는 수달 원장님이 저보다 후배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후배랑 차를 타고 가다가 원장님하고 뭐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원장님이 반말을 하시고 제가 존댓말을 하니까 후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달 원장님이 저 원장님보다 김 원장님보다 더 나이가 어리신데 왜 반말을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사고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의 페이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달 원장님의 페이스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 건 그거네요. 중위권과 하위권의 차이가 중위권은 확통, 미적, 기하에 대한 선행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급 정도의 난이도 문제에 대한 어떤 적응력을 좀 가져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중난이도 문제 3점짜리는 3점짜리. 틀려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거를 틀리고 넘어가면 이제 답이 없는 네, 거죠. 그 3점짜리하고 이제 4점짜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해결을 해야지. 네. 중요한 건 너무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그 최고난도 문제를 가지고 접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뭐 좀 이따 상위권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겠지만 네. 내가 알고 있어야 될 기본 문제를 네. 틀리지 말고 거기에서 추가해서 그거보다 이제 뭐 난이도 높은 4점짜리 문제를 얼마나 더 맞춰 나가는가. 그렇죠. 그게 이제 시험 전략이죠. 네, 그러니까 네. 맞을 문제를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틀릴 문제를 틀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네. 반드시 내가 맞고 가야 되는 거를 틀리면 답이 안 나오는 네. 거죠. 그렇죠? 예, 어차피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운이 좋아야 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상위권 학생들의 특징과 상위권 학생들의 공부 방법 이걸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제 가장 뭐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고요. 네. 상위권 친구들이 1, 2등급. 네. 그러니까 일단은 상위권 학생들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내 성적을 유지해 나가는 게 가장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잘 관리했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해서 수능에서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는 네. 그걸 이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성적을 유지해라. 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만하지 말고 공부해라. 네. 네. 까불이가 되지 마라. 그렇죠. 공부 까불이 그게- 되지 네. 말라.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1, 2등급에서 밀리면 이제 3등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과 상위권, 특히 이과 상위권 학생들은 아까 이제 말씀 제가 드린 의치학 계열을 도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의치학 계열 중에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 합이 3합 4 아무리 뭐 밑으로 내려도 3합 5 이렇게 되는데 수학에서 3등급이 돼버리면 나머지 국어하고 영어나 과탐에서 1, 1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더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또 생각한다면 수학에서 2등급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는 상위권 수능 최저는 힘들다. 예,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친구들은 뭐 이번 겨울 방학 때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을 한번 또 이 친구들도 다져야 되겠지만 4점짜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어서 네. 내 응용력이라든가 이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그 연습을 해놔야지 네. 뭐 킬러 문제라든가 뭐 최고난도 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아까 중위권은 중난이도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상위권은 고난도 문제를 틀리면 안 되겠죠. 고난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100점 맞으면 좋겠지만 100점보다는 1등급을 원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킬러 문제에 너무 그쪽으로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치중하지 말고 고난도 문제를 많이 다뤄보다 보면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는 킬러 문제보다 한 단계 아래. 그렇죠.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모의고사에서 거죠? 보면 뭐 수학에서는 뭐 지금 이제 바뀐 뭐 21번, 네. 29번, 30번 그렇죠. 뭐 이런 21번, 식으로 29번, 네. 30번. 네. 그런 형태 문제들인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네. 올 겨울 방학 때는 연습을 해서 내공을 길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네요. 킬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원장님.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초고난도, 그게 이제 킬러고, 네. 그 밑에 고난도는 준킬러라는 네, 네, 말 네, 명칭을 네, 쓰잖아요. 근데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도 준킬러 문항이 좀 많이 등장을 네, 해서 네. 오히려 이제 상위권하고 극상위권, 그 중간 정도 되는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초고난도보다는 고난도 문제, 준킬러 문항이 등장을 하니까
이게 또 최상위권 학생들은 준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적응이 돼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오히려 올해 수능에서 만점 받은 학생들이 2,702명인가 이렇게 된다고. 어려웠는데 오히려 만점자가 늘어서 역시 최상위권은 최상위권이구나. 뭐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상위권 학생들은 너무 킬러 문항에 비중을 두지 말고 준킬러 문항, 네. 즉 고난도 문제. 문제를 네. 많이 다루면 네. 네. 킬러 문제를 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아,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제 내년에 입시를 치르는 예비 고3 학생들을 위해 느낌 수학과 졸림 수학의 창시자, 그리고 수학의 달인으로 불리는 우리 보노보노 수달 이재호 원장님을 모시고 예비 고3 연간 학습 계획, 그리고 수준별 수학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시원한 사이다 토크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은 해결되었으리라고 보는데요. 자, 우리 수달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이제 예비 고3 대상으로 오늘 영상을 찍었는데 네. 요 영상을 잘 보시고 뭐 수능 보는 날까지 네. 자기 페이스 유지해서 네. 수능에서 페이스 아니고 페이스. 예. 수능에서 네.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꼭 갈 수 있게끔 네.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우리 이재호 원장님의 필살기 수능 노트, 수학 노트 요거 한번 이제 대방출 한번 해주셔야죠. 필살기라기보다는 그냥 정리해 놓은 거고. 정리하는 거. 아니 그게 필살기죠. 예, 예.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수달 원장님이 학생들 지도할 때 그리고 쓰시는 아주 이 손때 묻은 그러한 수학 노트 그리고 공개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수학 노트 정리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주제를 갖고 한번 말씀 한번 나누시죠. 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재호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사이다 토크 12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